저는 자녀 유학비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유학 자금이 송금된 내역은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게 요청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녀 유학비 문제가 불거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신용불량에 빚밖에 없는 상태에서 거의 2억 원의 자금이 드는 유학과 국제고를 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그런 재산 상태에서는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후보자 스스로 먼저 해명을 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학비를 전액됐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배우자의 자금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이후에 전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 동의가 안 돼 있으면 물론이고 한정적으로 코넬대 유학 비용에 한정해서라도 좀 저희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좀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코넬대 유학자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한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없다고 왔습니다.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국 신고 내역이 없다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말씀하세요. 예. 지금 무슨 말 한 거예요? 자, 스톱 시켜주십시오, 그럼. 계속 하세요. 제가 발언 좀 하고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네, 되겠어요? 잠깐만요.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 김영 간사님, 자, 지금 발언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시고,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들렸어요. 자, 계속하세요.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확인해 주십시오. 예, 간사님 조용히 제가 하고 예. 나서 말씀하시면 예. 안 되겠어요? 네. 네. 자, 발언하십시오. 잠깐만요. 아니요. 이 위원장이 회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 네. 자, 추진희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국 신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그 코넬대 학비랑 생활비는 도대체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자녀 유학을 보낼 때 당연히 외국한 신고 내역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은행에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고 이게 지금 그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양육비를 일종의 부담하는 형태인데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는 부부가 반반씩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액이 다 나갔다라고 하는데 자금원은 실제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예전에 그 종전 판결에 있어서도 우리 후보자가 강신성 씨로부터 이 유학 비용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3자가 어떤 유학 자금이 된 것이 아닌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최소한의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이 숫자는 프라이버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프라이버시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좌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누가 얼마를 송금해서 유학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인권 침해입니까? 자, 발언 마쳤습니까? 위원장님, 조금 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네. 네, 정식 발언은 아닌데. 네.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정식적으로 마이크 받으세요. 사과하는 시간 네. 자, 자료 요구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 전용기 의원님, 자료 요구, 의사진행 발언이요? 의사진행 발언 좀 이따 하고 자료 요구 있으면 자료 요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더 이상 없습니까? 자료 요구입니까? 잠깐만. 자료 요구입니까?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위원장님의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있지 않습니까? 2033건 요구의 제출, 543건 일부 제출, 565건 잠깐만. 잠깐만요. 75%가 제출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진행 발언 있으십니까? 의사진행. 네,
한 분만 의사진행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지금 여러 가지가 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제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관련 기관에서도 자료 제출을 못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이 요구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럼 최현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요구에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목록을 봤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자녀의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 신고 필증.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여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물론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자료도 있겠지만 무리하고 또 비상식적인 그런 요구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 제출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청문회와 전혀 관계없는 자료, 또 후보자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 또 차마 물어보기도 민망한 전 배우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 후보자 본인에게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는 게 겁박하고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입니까? 망신 주기, 흠집 내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의하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 요구할 수 있고요. 뒤집어 말하면 청문회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은 자료 요구라도 제출하기 곤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 대상입니다. 금융정보, 수사, 재판 정보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지금 국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관련 없는 자료, 사생활 비밀과 자유, 그리고 침해할 수 있는 정보까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지를 해주시고 또 후보자가 성실하게 또 공정하게 청문회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빨리 회의를 진행해야지 되는 상황이니까 같은 얘기면 네, 짧게 하시죠. 3분이라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어제 기자회견 비슷하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자료가 똑바로 안 왔다라고 하면서 말씀 주셨는데 학위 논문, 장학금 수령 내역, 출입금 내역 이런 것이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내용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칭화대 졸업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수업 어떻게 들었는지 갖고 와달라고 하는데 칭화대가 가짜로 졸업 증명서를 내줬다는 겁니까? 애초에 유효하지 않은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증인 참고인과 관련돼서는 시간 관리 잘 못했잖아요. 저는 18일 날 의견 안 되는 거 보고 20일 날은 의결 되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전철을 넣니 빼니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인들을 끼워 넣고 빼고 하면서 서로 협상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20일 날 마지노선인 20일 날 5시에 마지막 협상을 한다? 이거 6시 넘으면 일몰이 지나가지고 증인을 부를 수조차 없는 겁니다. 애초에 증인을 부를 생각이 있었던 겁니까? 그 상황이 관리가 안 돼서 증인을 못 부른 것을
여당이 잘못해서 못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후보자를 고발해놓고 피의자 취급하는 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신상 공격하는 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 하나를 다 부정하고 개인사만 인대한 기우세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장 황당한 거는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까지 현금 6억을 집에다 쟁여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입견을 국민들로 하여금 가지게 만들어 놓고 잔상을 남겨놓는 발언입니다. 뻔히 경조사 출판 기념회가 다른 해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그거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추징금 내고 그때그때 소진한 거 알면서도 뻔히,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세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분명히 경조사나 출판기념회 다른 연도에 있었던 거 알면서도 현금 6억을 집에 쟁여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입견을 그러니까 의사검증위원이 국민들께 선입견을 가지게 하고 가짜뉴스를 살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의원님.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금 6억을 쟁여놨다라는 식으로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사실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그 검사가 뛰기 위해서 사건을 키워가지고 선입견 가지게 만들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고, 현금 출처 아들 문제 이런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전영기 의원님 제가 3분 줬어도 그 짧게 하라는데도 뭐 3분 넘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날 마지막 날 마지막 날 2시에 양 간사님들이 제 방에 모여서 최종 협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협상이 잘 안 돼서 5시까지 각 당에서 다시 한번 좀 상의를 하고 제 본 위원장이 전화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2시쯤 미리 회의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 이제 회의 진행해야 되니까 양당에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정 의원님하고 한정혜 의원님 두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정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인사청문회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그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조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하시면서 이미 후보자 수입 지출 내역이라든지 또는 자녀 유학 해외 송금 내역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제대로 안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거의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했던 얘기를 거의 무시하시고 다시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제출이 어렵다라고 하면 열람이라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하는 얘기까지를 했는데요. 지금 되게 비슷한 내용들을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이건 그냥 질의할 때 오히려 후보자에게 묻고 답하고 하는 방식으로 충분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위원장께서 시작하시면서 정리했던 것도 자당의 의원님들께서 존중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이게 도대체 인사청문회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틀 동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김에 어쨌든 자료 제출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후보자의 얘기를 한번 듣고 정리하고 본 인사청문회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네,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마치 무리한 자료 요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의결로 우리 특위 이름으로 자료 제출 요구건이 전달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개인 의원으로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위원장님 이름으로 위원회 의결로 제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이 자리에서 후보에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법무부에서
그 본인 제공 동의를 할 때 본인 국적 변동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동의하겠다고 동그라미를 쳐놓고선 출입국 기록은 개인정보 제출 동의할 수 없다라고 X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부처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다르게 개인정보의 수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출입국 기록이 안 되니까 국적기인 항공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도 저희가 크로스로 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여기도 본인이 역시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출해달라고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어도 본인 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면 우리가 오전 질의를 할 동안에 그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곳에서 자료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 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자, 박선원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발언할 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위원장 진행을 방해할 때는 위원장으로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드립니다.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발언 도중에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방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고 또 우리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각기택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기택 의원 발언은 전 못 들었는데 아마 다른 의원님 발언할 때 발언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사과든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끼어드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 그리고 저 김희정 의원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계속 떠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박선원 의원 조용히 좀 해요 했더니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선원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네. 자,